반갑습니다. 로고스에서 고1 수학 가르치고 있는 박윤웅입니다. 지금부터 보성고 1학기 중간 변형 테스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다항식 A, B, C에 대해서 다음의 값을 구해라. 얘를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2A 마이너스 A, 2B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C 해서 마이너스 3C. 우리는 요 값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골라주고 싶은데 이거를 전부 다 직접 계산해 주지 말고 x세제곱의 개수들이 지금 전부 다르기 때문에 x세제곱만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x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9라는 것을 금방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답 1번. 자, x, y 값이 주어져 있는데 요 식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면은 우리 x랑 y가 봤을 때 지금 혈례관계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랑 xy의 값을 금방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x 플러스 y의 값은 2가 나오게 될 거고 xy의 값은 합차공식 1-5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곱 더하기 제곱은 금방 구할 수가 있고 x 플러스 y를 제곱해서 4에서 xy를 2개 빼준 거니까 8 해서 12가 나오게 될 거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x 플러스 y를 세제곱해 준 다음에 3개를 빼줄 거예요. 누구랑? 2랑 마이너스 4를 곱한 녀석을. 그래서 8 마이너스 24니까는 얘가 32가 됩니다. 2개의 값을 더해준 것을 구하고 싶네. 답은 44. 답 3번. 주어진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얘를 갖다가 식으로 쓰고 있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나누는 식이 1차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식으로 나누어 줄 때는 무엇을 사용할 거다? 1차 식은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거다. 나머지 정리가 대체 뭐냐?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x의 값을 대입을 해준다. 그게 누구?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7 플러스 1 플러스 k를 해준 값이 그 나머지가 된다. 그 나머지가 12. 따라서 k의 값을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주어진 식을 보니까는 x 4승 그리고 y 4승에 대해서 얘를 인수분해 해봤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개를 직접 다 해서 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차식 인수분해 배웠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x 4제곱 플러스 64y 4제곱. 얘네가 4차 4차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녀석을 더하고 빼서 자, 내가 16x 이걸 좀 옆에 씁시다. 자, 64y 4제곱이 있을 때 우리가 16x제곱 y제곱 누구야? 얘랑 얘를 루트 씌워서 곱해준 애들을 더하거나 빼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빼주면은 뒤에 플러스 16을 16 x제곱 y제곱을 더해주게 될 거고 만약에 더했으면 그만큼을 빼주게 될 거고 자, 우리는 합차 공식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빼주는 게 아니라 더해주고 뒤에는 빼주는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x제곱 플러스 8y제곱을 완전 제곱해준 녀석 뒤에는 마이너스 16x제곱 y제곱인데 얘를 갖다가 4xy의 제곱으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공식이니까 얘를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8y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8y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해주자면 b는 8이고 a는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a는 4, b는 8 둘이 곱해준 32,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우리가 px라는 다항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걔를 갖다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고 싶다. 자,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차보다 낮은 차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1차 이하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걔를 갖다가 우리는 ax 플러스 p 이렇게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익숙한 사람들은 식을 쓰지 않아도 금방 풀 수 있겠지만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얘를 갖다가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자. 자, x-2, x-3으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라고 하고 그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체크해 주니까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래. 얘를 갖다가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 주면 p2가 1이다 라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고 x 플러스 3 마찬가지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래. 그럼 얘를 갖다가 p 마이너스 3을 해준 녀석이 6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개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주면 P2는 여기는 빵 되고 뒤에 2A 플러스 B인데 걔가 1이었다. P 마이너스 3 해주면 여기 플러스 3이었죠? 여기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B인데 걔가 6이었다. 두식 연립해주면은 5a는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1, 그리고 b는 3 이렇게 해서 우리 구하고 싶었던 나머지 a에다가 마이너스 1, b에다가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답이 되겠다. 답은 3번. 자, 다음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빵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한 근을 갖다가 1 플러스 2i 요렇게 허근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요런 1 플러스 2i 꼴 나오면은 뭐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2i가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켤레근을 쓰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a, b가 실수라는 조건 요것만 좀 체크를 해주고 가자. 무슨 말이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빵에 두 근을 갖다가 x는 1 플러스 2i 그때 켤레근을 갖기 위한 조건 허수 켤레근을 갖기 위해서는 요 2차, 1차 상수 얘네들이 전부 다 실수 개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a, b가 실수라고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 괜찮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a랑 b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 주면 합은 2. 그게 마이너스 a이고 두 개를 곱해 주면 자, 여러분들 켤레를 곱해 줄 때 합차 공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갈게요. 우리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해 줄 때 얘를 갖다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즉 실수 부분의 제곱과 허수 부분의 제곱을 더해준 값이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계산할 때 훨씬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5. 따라서 우리가 보고 싶었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빵이었다.
자, 그랬을 때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5분의 1, 베타 제곱 빼기 베타 플러스 5분의 1. 설마 얘를 계산하겠다고 직접 통분을 하고 있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 내신 문제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런 계산을 시킬 정도로 과하게 주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쟤를 좀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이 2차가 마음에 안 드네. 요 2차를 좀 내리고 싶네. 우리 차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여기에 한 근이 알파였으니까 내가 알파를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알파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5 대입해서 바로 넘겨주면 알파 제곱의 값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저 식에다가 2알파 플러스 5를 대입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베타도 베타 제곱이 2베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얘네 통분해 주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대입해 줄게요. 알파 베타는 얘네 곱이었지 5,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개 합이었지 2. 따라서 5분의 2.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해보자. 얘의 부피를 구해보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정육면체의 안에 구멍이 빵, 빵, 빵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 그럼 나는 얘의 부피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자. 큰 녀석의 부피를 한번 구해봐. 그러면 x 플러스 2의 세제곱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런 기둥이 하나, 둘, 세 번을 빼줄 거야. 다시 지금 그림 화이팅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둥 모양을 x 그리고 긴 녀석의 길이가 x 플러스 2 얘를 갖다가 세 개를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x 제곱에 x 플러스 2 이렇게 앞에서 옆에서 위에서 총 3번을 빼줄 건데, 이렇게 빼주면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 자, 우리 상상을 해보자. 요렇게 뚫게 되면은 요 정가운데에 3개의 기둥이 만나는 요런 정육면체가 존재할 거야. 걔 가로도 x, 세로도 x, 높이도 x. 얘가 근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빼지면서 3번이나 빠졌어. 우린 딱 한 번만 제껴주고 싶은데. 그래서 3번이나 뺀 만큼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그만큼을 좀 보충해 줄 거야. x세제곱을 2번 더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해주면은 끝. 뭐 쭉 나열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전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봐봐. x세제곱, 3x세제곱을 뺐어. 플러스 2x세제곱을 했으니까 x세제곱은 사라지겠네. 다음으로 2차항 얘기해보면 6x제곱. 이거 한번 써볼까? 6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제곱. 얘도 지워지겠다. 1차항 볼게. 3x 곱하기 2제곱이니까 12x.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1차항 없고 나머지 상수항 딱 요렇게만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안 되시면 그냥 쭉 전개해서 계산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해서 답은 12x 플러스 8, 2번 되겠습니다. 자, 되게 귀찮은 계산 문제였죠? 요 표를 채워봐라. 얘네 합이 6x제곱 더하기 12x가 되게. 그러니까 가로, 세로, 대각선 전부 합이 6x제곱 더하기 12x가 되게. 그럼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까? 이렇게 가로 더해준 녀석이 6x제곱 더하기 12x가 되게 만들어주자. 이거를 일일이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되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암산으로 가볼게. 얘가 지금 2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야. 6x제곱 더하기 12x가 되려면 x제곱이 4개 더 있어야 돼. x는 지금 6개 있네.
그래서 6개를 더 더해줘야 돼. 상수는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만큼 플러스 2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2개 알고 있으니까 얘도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걔를 갖다가 얘 지금 3x제곱이니까 6x제곱이 되기 위해 3x제곱을 더 더해줄 거고 7x니까 12x 되기 위해 5x 더해줄 거고 상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빵 되기 위해 플러스 1. 자, 다 왔다. 마지막 이렇게 대각선 계산해 주시면 끝. 해서 얘 대각선 5x제곱이니까 x제곱 하나 있어야 돼. 9x니까 3x 있어야 돼. 마지막으로 상수 플러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fx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다. f10의 값 여기다가 10 대입해주면 100 플러스 30 마이너스 1, 129가 되겠습니다. 답 2번. 자, 이제 슬슬 모의고사 기출 문제, 변형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3이다. 오케이, 이거 일단 체크해 놓고 가. 자, fx를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내가 f라는 녀석을 gx로 나눴을 때 그 목과 나머지 몫은 g에서 3x제곱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도 g 플러스 3x제곱이다. 자, 여러분들이 요 나머지 정리 뭐 다항식, 항등식 이런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얘기는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차수 비교다. 얘네 차수를 비교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g랑 g 플러스 3x제곱을 비교했을 때 차수가 누가 더 커야 돼? 왼쪽이 더 커야 돼. 나누는 식이 더 커야 된다. 그러면 g 플러스 3x제곱이 g보다 차수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모양으로 시작하게 될까? gx는 이 3x제곱을 빼주고 요런 꼴이 됐을 때 여기 대입해주면 ax 플러스 b 1차식 여기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어쩌고저쩌고 2차식 해서 우리가 보고 싶었던 차수 비교를 만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 지금 우리 a랑 b를 좀 더 구해보고 싶네.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볼게. fx는 자 gx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3x제곱을 뺐어. ax 플러스 b 플러스 ax 플러스 b래. 자, 수학에서는 모든 조건들을 웬만하면 거의 다 사용을 할 건데 요 최고차항계수가 3이다라는 조건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최고차항계수가 나오려면 얘랑 얘랑 곱해줘야겠지. 근데 걔네끼리 곱해준 녀석의 계수가 3이 됐대. a가 몇이 돼?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a의 값도 좀 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fx를 좀 정리를 해볼게. a에 마이너스 1을 넣고 얘네가 지금 공통인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b로 묶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뒤에 한 개 묶였기 때문에 이렇게 fx를 정리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직 안 쓴 조건 하나 남아있지. f1이 f-1이다. 그럼 f1-1 플러스 b에 여기에 1 대입해주면은 b-3 해준 녀석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준 거가 같다. b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b-1 그래서 뭐 얘네 전개해서 풀어주면은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3이 b제곱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b가 1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우리 여기 대입해 주면 끝나겠네. fx란 녀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b가 1이었으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우리 구하고 싶은 거 볼게. fx를 갖다가 x-2로 나눈 나머지 정리를 써주면 우리 구하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f2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 요 식에다가 2를 대입해서 마무리 지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2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은 답은 2번 12가 되겠다. 자, 10번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자, x6승을 x-n으로 나눴더니 몫이 순서가 마음에 안 드네? 5차부터 쭉 내려가 볼게. a의 5의 x5승 플러스 a4의 x4승 점점점 a1x 플러스 a0까지 해주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나머지가 뭔가 있었을 거야. 그 나머지 뭐야? 또 1차식이네? 나누는 식이 또 1차식이네? 대입해. x에 n 넣어주면 빵 플러스 나머지가 n의 6승이다. 아, 얘가 n의 6승이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n의 6승을 넘겨줄 수가 있고 x6승 마이너스 n의 6승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x세제곱 마이너스 n세제곱 x세제곱 플러스 n세제곱. 여기서 x 마이너스 n이 우변에 있었기 때문에 얘를 x 마이너스 n으로 한 번 더 쪼개줄게. 인수분해 할 줄 아시죠? 요 녀석이 요 우변이 된다. x-n에 a5, x5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a0까지. 그럼 너네들 x-n승을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으시겠죠? 자, 보자. 요 식 있잖아.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x에 몇 대입해 준 것 같아?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준 녀석이지? 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 주게 되면은 좌변은 n세제곱 마이너스 1 뒤에 거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해준 게 마이너스 a5 플러스 a4 어쩌고 저쩌고 a0까지. 근데 걔가 182래. 끝났습니다. 얘가 182가 되게 만드는 정수 n의 값을 구해주자. 자, 이 문제를 풀 때 설마 요거를 뭐 전개를 하고 인수분해를 하고 해가지고 n의 값을 찾진 않으시겠죠. 시험에서 이 문제 만났어. 객관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대입하는 거 금방 할 거거든. 얘를 풀어주는 것보다 대입해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다. 하지만 만약에 굳이 이 문제를 갖다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요 n세제곱 마이너스 1을 갖다가 한번 쪼개보자. 플러스 n 플러스 1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을 곱해준 게 182래. 182라는 녀석을 소인수 분해해주면요. 2 곱하기 91, 91은 3 곱하기 17이 될 거거든. 얘네 뒤에 있는 식은 좀 복잡하니까 가정해볼게. n-1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17이 될 수도 있고, 물론 17은 너무 과하게 커지게 될 테니까 제외하자. n-1이 2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n은 3. 그럼 3 빼기 1, 2 곱하기 9 플러스 3 플러스 1, 13. 9 마이너스 3 플러스 1, 7. 아, n에다가 딱 3 넣어주면은 답이 되겠다. 답은 3번. 정수 n의 값은 3.
11번 가겠습니다. 11번도 유명한 학평 기초를 변형한 문제고,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 나오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알파 베타는 B 써놓고 시작을 하겠죠. 그래, 오케이. 요 나 조건이 되게 중요한 조건이지. 알파, 베타가 각각 3개의 약수를 갖는데,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변형해서 낼 때 자주 나오는 애들 체크 좀 해볼게. 약수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수는 어떤 애들이었냐? 걔는 소수였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소수를 프라임 넘버의 약자 P를 많이 쓰죠. 이게 소수의 정의였어. 그럼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애들은 누군가요? 걔는 P의 제곱밖에 없다. P 마찬가지로 소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어렵게 복잡하게 될 거면은 5개까지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소수가 5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P의 4제곱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두시고 가면은 시험장에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겠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3개의 약수를 갖는다. 알파랑 베타는 소수의 제곱이겠구나. 오케이. 알파랑 베타는 소수의 제곱이다. 소수의 제곱인데 그와 동시에 8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래. 그러면 소수의 제곱들 누구 있어? 2제곱 4, 3제곱 9, 5제곱 25, 7제곱 49. 그 다음 소수가 11인데 11제곱은 121, 80을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 요 4개 정도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해 보자. 4, 9, 25, 49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알파와 베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더한 값인 A도 80 이하래. 오케이? 얘네를 곱해준 녀석도 80 이하래. 그리고 알파랑 베타는 같을 수가 없다. 왜?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봐봐. 4, 9, 25, 49 중에서 2개를 골라다가 더하고 곱했을 때 4, 9 더하면 13, 곱하면 36. 오케이? 괜찮아. 근데 4랑 25만 해봐도 4 곱하기 25가 100이 되면서 80을 넘어가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4, 25 안 돼. 4, 49 당연히 안 돼. 9, 25도 곱하면 100 넘어가고 9, 49, 25, 49 전부 다 안 되고 가능한 경우의 수가 뭐밖에 없었다? 4랑 9 2개를 뽑아주는 경우밖에 없었다. 그래서 A는 4 플러스 9, 13. B는 4 곱하기 9, 36. 그래서 A랑 B의 합을 구해주면은 49.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주어진 식을 딱 보자마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유난히 반복되는 요 14라는 숫자를 갖다가 한번 치환을 해보자고. 14를 갖다가 x로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x 세제곱 플러스 13의 x제곱 플러스 39x 플러스 27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중간고사에서 이렇게 3차 이상의 다항식을 만나게 되면 뭐부터 해봐야 돼? 인수분해부터 해봐야 돼. x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 볼게. 어떤 애를 대입해 볼 거냐면은 풀마 1, 풀마 2, 풀마 3 이런 숫자들을 넣어봐서 0 되는 값 찾아보자. 자, 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마이너스 39 곱하기 3 플러스 39 곱하기 3. 자, 얘가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대.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평소에 푸실 때에는 이렇게 1, 13, 39, 27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무슨 법,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쭉쭉쭉 계산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볼 거냐? 얘를 바로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어차피 x랑 요 놈이랑 곱해서 x세제곱이 나와야 돼. 얘는 당연히 x제곱, 즉 2차식이 되겠고 다음 3x제곱이랑 요 녀석이랑 더해서 13x제곱이 나오려면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애는 누구? 10x 요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네 상수들을 비교해보면 27이란 녀석은 이 상수는 3과 어떤 상수가 곱해져야 그렇지 9가 곱해져야 나오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립제법을 쓰지 않고도 바로 인수분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럼 남은 녀석 마무리 지어볼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x가 원래 뭐였어? 14였으니까는 14를 갖다가 대입해 주겠습니다. 17, 15, 23. 근데 얘네가 서로 다른 네 자연수 A, B, C, D의 곱이라고 했는데 17과 23은 소수여서 더 이상 분해가 안 되고 요 15를 갖다가 3 곱하기 5 요렇게 분해를 해줄 수 있으니까 3, 5, 17, 23 이 A, B, C, D가 되겠다.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20 플러스 5 플러스 23 해주면 48. 그래서 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 여러분들 이제 정말 어려워하는 도형 문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그림에 없는 조건들이 있는지 걔네들을 갖다가 문제에다가 그림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 4,0, B 0,2 오케이. 선분 A, B와 Y는 X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51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를 지나고 오케이. 문제에 있는 내용들은 그림에 전부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우리가 보고 싶었던 녀석 어떤 애? 여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 그 넓이가 최대. 다시 말해서 우린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보고 싶어요. 그때 점 P의 X좌표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를 세팅을 해주긴 할 건데 문제에 아무 문자도 없으니까 그냥 문자를 세팅할 건데 이왕이면은 구하는 녀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점 P의 X좌표를 갖다가 이 녀석을 뭐라 할까? A 정도로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문제에 나와 있는 도형 중에서 자, 여러분들 도형 문제의 기본은 삼각형이야. 그리고 이 삼각형 중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삼각형이 바로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직각삼각형 나오면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이번 시험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닮은 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얘를 내가 A라고 세팅을 했어. 얘가 점 P가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A를 대입을 해주면 점 P의 Y좌표 A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A를 쭉 따라가면은 요 녀석의 Y좌표도 A야. 요 길이가 A란 얘기야 지금. 자, 요 그림에서 요 OAB를 똑 떼보고 이렇게 떼보고 요 선을 한번 똑 떼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준 수치가 얘의 길이가 4래.
얘의 길이가 2래. 뭐 해주고 싶냐? 얘네 닮음 처리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 2대 4, 1대 2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랑 얘의 길이 비도 1대 2가 되겠다. 얘 길이 몇이었는데 A.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도 2A 2배 해서 이렇게 얘 길이를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봐봐. 요 길이가 A래. 요 길이는 2A래. 전체 길이가 4인데 A랑 2A를 빼주고 남은 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될까? 4 빼기 3A가 되겠다. 맞죠? 그리고 높이는 A라는 거 아까 금방 체크했고 얘의 넓이를 갖다가 가로 곱하기 세로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은 걸 보고 싶은데 요거를 뭐 완전 제곱식을 묶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묶기가 좀 귀찮잖아요. 얘를 갖다가 y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a 요런 2차 함수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여러분들 2차 함수의 축에 대해서 2차 함수 축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때 그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축을 구해주면은 6분의 4, 즉 3분의 2일 때 x가 3분의 a에 대한 식이니까 a가 3분의 2일 때 그때 최대값을 갖게 돼. 최대값이 몇이야? 대입해줘. 3분의 2를 넣어줘. 그러면은 몇이야? 9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8 얘 값이 9분의 4가 되는 걸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이 틀렸네요. 3분의 4. 네, 여기가 3분의 4가 될 거고 그때의 x값, a값 구해주면 걔가 3분의 2래. 3분의 2. 얘가 3분의 2였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 P의 x좌표 3분의 2 체크했어. 넓이. 그때 3분의 4였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 답은 2가 되겠습니다. 3번. 자,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 이제 객관식 마지막 1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문제 되게 할 말이 많은 문제인데 일단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만점을 노린다, 1등급을 노린다 정도의 학생이 아니라면 심지어 이 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객관식의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만점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한 문제 푸는데 아무리 숙달된 사람이라고 해도 최소한 3분에서 5분. 보통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10분까지도 걸릴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는 웬만한 학생들은 스킵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만 지금은 이런 문제였구나 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자, 어려운 문제 시작을 해봅시다. fx 2차 함수, 다행히 최고차 한계수 알려주고 있네. 2차 함수는 요런 꼴이야. 아래로 볼록한 녀석. 그리고 여기서 바로 우리 축 체크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x는 2t 일때 이렇게 축을 가지고 있대. 자, 우리는 x의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걔를 갖다가 요 위에 표시를 해주고 싶은데 문제가 있네. t부터 t 플러스 2라는 이 범위가 이 t랑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그려질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림이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t와 t 플러스 2가 이 t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아무튼 간에 쭉 더 가볼게요. 얘 최대값을 갖다가 GT라고 할 거래.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구간을 딱 봤을 때 거기서의 최대값을 갖다가 내가 GT라고 한대. 얘를 GT라고 한대. 이렇게 그려졌을 땐 얘를 GT라고 한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무슨 상상이냐? t부터 t 플러스 2라는 애가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쭉 이동을 하는 상상을 해볼게요. 2차 함수를 쭉 타고 가면서 이 구간이 쭉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봐봐. 왼쪽에서부터 시작할 때는 최대값이 요 왼쪽 끝 이렇게 점점 내려오다가 되게 특이한 포인트가 한순간 있다. 그게 언제냐면은 t와 t 플러스 2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 딱 요 순간이 되게 독특한 포인트다. 얘가 지금 GT야. 최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요 노란색 구간에서 최대값이 GT가 되는 거였는데 그 전까지는 왼쪽 끝에서 최대값이 형성이 되다가 요 구간을 딱 지나가면은 갑자기 오른쪽 끝이 더 높아지면서 이쪽에서 최대값이 형성이 되겠다. 이쪽이 GT가 되겠다. 아,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구나. 특이한 상황이 있구나. 그러면 얘가 지금 기준이 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얘가 T 플러스 2. 그럼 요 순간은 언제야? 얘와 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평균이 이 t가 되는 순간. t와 t 플러스 2의 평균이 이 t가 되는 요 순간. 그러면 맞죠? t 플러스 1이 이 t다 해가지고 t는 1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GT가 왼쪽 끝에서 생길 수도 있고 오른쪽 끝에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좀 한번 이해를 해 보셨다면은 조금 더 실용적인 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자, 다시 우리가 구간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구간을 볼 때 실전적인 풀이야. 얘의 평균을 구해봐. 그러면 걔가 t 플러스 1이었지. 그림을 이렇게 체크해 볼게. 두 개를 그려봐. 여기가 2t고 여기 2t인데 자,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구간을 여기다 그린다라고 할 때 이 t 플러스 1 걔네의 평균, 걔네 중간점이 이 t보다 왼쪽에 있을 때, 즉 그림으로 치면은 이런 상태가 되겠지.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 이때는 어떤 상황이야? 왼쪽 끝에가 더 높은 상황. 그리고 저 평균이 t 플러스 1이 이 t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러면 t부터 t 플러스 2까지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네. 여기가 t 플러스 1. 이렇게 케이스 두 개로 구분지어서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t의 범위를 한번 얘기해 볼게. t 플러스 1이 이 t보다 작네. t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고 이 t가 t 플러스 1보다 작네. t가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등호는 여기에 붙이든 여기에 붙이든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문자가 크다에 붙이는 편이 조금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건데? 얘 최대값을 갖다가 GT라고 하겠다고. 여기서 최대값은 t를 대입했을 때, 다시 요 2차 함수에다가 t를 대입한 값이 될 거야. 얘를 정리해서 이렇게 써보자.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요,
t는 f에다가 t를 대입해 준 놈. 요 식에다가 t를 대입한 값 바로 갈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가 되겠습니다. 다음 t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언제 t 플러스 2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해서 f에다가 t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자 그때의 최대값 gt는 f에다가 t 플러스 2를 대입해준 값이다. 해서 걔를 대입한 녀석. 계산 생략하고 결과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 이게 gt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gt라는 녀석은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를 따라가고 t가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를 따라가고 자잘한 계산들은 조금씩 생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가 됐다면은 이제 마지막 gt 플러스 3t 마이너스 a는 빵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만들어주자. 자, gt 플러스 3t 마이너스 a는 빵. 대체 뭐 하는 식이냐? 얘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실전적인 풀이만 말씀드리자면은 상수만 넘겨 줍시다. 그 이유는 이따 그래프를 그리고 파악해 볼게요. g t 플러스 3t가 a가 된다. gt라는 식은 우리가 아까 다 구해놨고 거기에다가 3t를 더해주게 되면은 내가 요 식을 갖다가 어떻게 작성을 해줄 수 있어? t가 1 이상일 때 그리고 t가 1보다 작을 때 각각에다가 3t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밑에 식에 3t를 더해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가 a랑 같아야 된대. 자, 이거 지워주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방정식과 함수에서 이런 얘기를 해봤죠.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함수에서 교점의 x좌표와 같다.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함수에서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 함수의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어주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이렇게 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에서는 반대 과정으로 갑니다. 방정식을 갖다가 함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방정식이야. 걔를 y는 gt 플러스 3t, y는 a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그려서 걔네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요. 자, 함수 빠르게 한번 그려봅시다. t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이런 2차 함수 그릴 건데 얘는 t가 1일 때 최대값 5를 갖는 이런 2차 함수가 될 거고 자, 문제 초반에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t가 0부터 시작해 봅시다. t에 0 대입해주면 4 해서 4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증가하는 2차 함수가 그려졌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해봤다면은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라는 함수를 그리고 싶어요. 얘는 t가 3일 때 최대값을 갖는 함수. t가 3일 때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이죠. 최대값 9를 가진대. 그럼 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6이 되고. 봐봐. 지금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려봤습니다. y는 gt 플러스 3t라는 함수를 그렸어.
얘랑 y는 a는 a가 상수니까는 그냥 상수함수 요런 애들 그려줄 거야. y는 a. 그때 실근의 개수가 두 개 다 왔다.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함수에서의 교점과 같다. 실근이 두 개가 나왔대.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요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a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쭉쭉쭉쭉쭉 올라가 보면 a가 9일 때 교점이 한 개 나오고 9보다 작아지면 교점이 두 개 생기기 시작하겠죠. 어디까지 내려가? 요 4까지 딱 내려가면 여기까지가 두 개가 되는 하나, 두 개 만나는 마지노선이 될 거고 요 밑으로부터는 한 개만 만나게 된다. 자, 마무리 지어봅시다. A라는 녀석은 어때야 돼?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9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9가 되면 딱 하나만 만나버리기 때문에 9보단 작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구하고 싶었던 A는 A 값의 합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8 더해 주시면요 12, 12, 6해서 30 나오게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였지만 이 개념, 지금 내가 방정식이란 녀석을 갖다가 함수로 옮겨와서 그래프의 교점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개념을 한번 잘 확립을 해놓으시면은 이번 1학기 중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2, 고3 올라가서 공부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문제 넘겨서 다시 좀 쉬운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15번) 2차 함수가 직선과 접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2차 함수가 직선, 이제 함수와 직선, 그러니까 함수와 함수가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데 접한다란 얘기는 걔네끼리 연립했을 때 k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1이다. 넘겨가지고 판별식이 빵 2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빵 했을 때 걔네의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으로 갈게요. 1 빼기 k 마이너스 2를 해준 게 빵이 된다.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빵이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 k 직접 구할 필요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 써가지고 합은 2가 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 들여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2차 함수 앞에 k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x제곱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k가 붙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쓰던 안 쓰던 간에 2차 함수가 되려면 k는 어때야 돼? 빵이 되면 안 돼. 라는 요 조건을 당장 이 문제에서는 안 써도 충분히 풀 수가 있었지만은 평소에 체크하는 습관을 미리 들여놔야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실수하지 않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 다음 16번 주어진 등식을 보니까 3z 빼기 2z 뭔가 좀 편하게 계산할 그럴 구석은 없어 보이니까 z를 갖다가 a 플러스 bi 세팅해서 그냥 쭉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3a 플러스 bi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i를 해준 게 2 플러스 15i다. 그럼 얘네 실수 부분끼리 3a에서 2a를 빼준 게 2다. a는 2. 허수 부분 3b에서 플러스 2b 해준 게 15i다. 5b가 15, b는 3. 자,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싶은 건 z바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어차피 z바는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 즉 a제곱을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였다. 걔네 값이 몇이다? 4 플러스 9, 13. 자, 17번. 요 식은 익숙하시죠? 익숙하셔야 돼요. 얘가 2분의 1 a-b의 완전제곱 b-c의 완전제곱 c-a의 완전제곱이 되는 거라서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하고 싶은데 보니까 c 빼기 a가 없네요. 괜찮아. 얘네 두 개를 연립해 주면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식을 더해 주면 a-c가 4다. a-c나 c-a나 제곱해주면 똑같기 때문에 6제곱, 36, 마이너스 2제곱, 4, 4제곱, 16 다 더해서 나누기 2 해주시면은 56 나누기 2, 28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풀 때 사실 문자가 지금 3개 있는데 알려준 식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6, 빵, 2 이런 거 대입을 해서 풀어도 똑같이 28이란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6빵 2가 아니라 3, 마3, 마이너스 1 이런 거 넣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어차피 정석대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가시는 게 설합형이나 계산에서나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 18번 2차 방정식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m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얘기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 걔가 항상 중근을 가진다. 중근, 판별식이 빵이다. 끝났다.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요 주어진 식의 판별식을 갖다가 짝수 판별식을 구해주면 m 플러스 3a의 완전제곱. 거기서 누구 빼줄 거야? 뒤에 있는 애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9a 제곱이 판별식이 빵이 된다. m제곱 사라질 거고 우리가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m으로 한번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6a 묶일 거고 여기서는 플러스 2 묶이고 9a 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해서 딱 요렇게만 남게 되겠죠. 그럼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녀석이니까 요 뒤에 있는 6a 플러스 2가 빵이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제 빡빡한 문제 3개가 남았습니다. 19번부터 갈게요.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 당식. 또 이제 학평 기출, 모의고사 기출이고 자주 봤던 문제일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당식이 어쩌고저쩌고 일단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 PA의 값이 A 4제곱 빼기 265A 제곱 플러스 B인데 걔가 빵이래. 자, 문자 하나에 대해 정리를 해주고 싶어. B라는 녀석은 A 제곱으로 묶어졌을 때 265 빼기 A 제곱이 될 거고 자, 여러분들 요 문제 맨날 봐서 아시겠지만은 A, B가 자연수야. A, B가 자연수기 때문에 B는 0보다 크다란 얘기. A제곱은 플러스네. 그럼 뒤에 있는 265 빼기 A제곱도 플러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65 빼기 A제곱이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A에 넣을 수 있는 값은 일단 A는 자연수니까 1 이상이 될 거고 대충 265 부근의 제곱수들 생각해보면 17제곱이 289, 16제곱이 256이니까 얘가 딱 16까지만 넣어줄 수 있다. 17부터 넣어주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해보고 가실 거고요.
A의 범위 하나 체크를 해봤고, 자, 얘를 갖다가 뒤에 있는 조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px라는 녀석을 x 4제곱 마이너스 285 x제곱에서 b를 갖다가 아까 바꾼 거를 대입을 해서 a제곱에 265 마이너스 a제곱 해주면 285가 아니라 265였죠.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은 x제곱, x제곱, a제곱, 265 마이너스 a제곱 해가지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65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우리 목표는 3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시켜주고 싶대. 근데 얘가 합차공식으로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2개. 그리고 여기 뒤에 하나 또 있으니까. 즉 우리 목표는 뭐냐?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될 거고 얘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게. 그럼 반대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언제야? 제곱 빼기 제곱. 즉, 요 뒤에 있는 265 빼기 a 제곱이 제곱수가 되는 경우가 얘네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였다. 그러니까 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a의 범위가 1부터 16이란 거 알고 있고 요 1부터 16까지를 쭉 대입을 해봤을 때 제곱수가 되는 그 a들을 제껴줄 거야. 근데 자, 여러분들 요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게 두 세트가 나와. 무슨 말이냐면은 자, a에다가 내가 3을 집어넣게 되면은 9를 뺐어. 그러면 256이 나오면서 16의 제곱이 되거든. 265에서 9를 빼주면 256, 즉 제곱수가 나와서 3을 제외를 해줄 건데 반대로 요 16을 또 대입해 보는 거야. 265 빼기 256 해주면 9가 나와. 즉 16을 대입해도 제곱수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세트다. 한 세트다.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에선 세트가 2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2개 나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한 세트 또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면요. 열심히 찾아보셔야 돼요. 요거는 A가 11일 때, 즉 121을 빼주면 144가 나오면서 이렇게 12랑 세트가 된다. 총 4개를 제외해 주겠습니다. 원래 몇 개였는데 A가 1부터 16까지 총 16개였는데 4개를 제외를 해주면서 12개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PX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답은 12. 이렇게 19번 체크를 해봤고 자, 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성고 23년에도 출제가 되었고 22년에도 출제가 되었던 되게 좋아하는 문제인데 좋아하는 문제치고 계산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어느 정도로 풀 것인가. 개인적으로 내가 높은 등급을 받기 원한다, 뭐 1, 2등급 받기 원한다 하면 이 문제에 뭐 만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 점수는 챙기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P1, P2가 빵이래. 얘 곱하기 얘가 빵이란 얘기는 이런 뜻이겠죠? P1, 이 빵이거나 또는 P2가 빵이다. 얘가 빵이거나 아니면 얘가 빵이거나 적어도 하나는 빵이 돼야 된다. 물론 둘 다 빵이 될 수도 있고. 오케이, 두 번째 조건 한번 체크해 봅시다. px 빼기 x, px 빼기 3이 x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요거를 식으로 간단하게 써보면 px 빼기 x, px 빼기 3이란 녀석은 xx-3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니까
요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x에 0 대입했을 때 우변은 빵이 될 거고, 좌변은 p빵 빼기 빵, p빵, p빵 빼기 3, p빵 빼기 3. 얘네 두 개를 곱해준 게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p빵이 빵이거나 p빵이 3이거나 p빵은 빵 또는 3이 된다. 하나 체크해봤고 또 이번에 뭐 넣어보고 싶어? 3을 넣어보고 싶죠? 그래서 3을 대입해주면 마찬가지로 P3 빼기 3 P3 빼기 3 왼쪽 오른쪽이 똑같네? 걔가 빵이네? 그럼 무조건 P3은 3이 돼야 된다. 반드시 P3은 3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P1이 빵이거나 P2가 빵이다 라는 이런 케이스, P빵이 빵이거나 3이 돼야 된다 라는 케이스 두 번째, 그리고 P3은 3이다는 확정적인 애야, 고정적인 친구야. 이렇게 가지고 요 존재할 수 있는 PX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처음에 나오는 요 P1, P2를 가지고 나눠주시면 돼요. 첫 번째 P1이 빵인데 P2는 빵이 아닌 경우, 우리는 선택 첫 번째 거 했으니까 두 번째 거 선택을 해주자. P빵이 빵이 될 거냐 3이 될 거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P빵이 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 P빵이 3이 되는 경우도 있겠다. 자, 얘네를 가지고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P3은 항상 3이다 라는 이 조건까지 챙겨서 가봅시다. 그러면 P1은 빵, P빵은 빵인 요 2차식 PX를 갖다가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네.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네. 최고 차항계수가 뭔지 모르니까 걔를 A라고 세팅을 해둘게요. 요 A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얘랑 얘를 썼어. 아직 안 쓴 P3은 3을 대입해서. 그럼 3은 3 곱하기 2 곱하기 A다. 3은 6A다.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쓰지 말고 얘가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하나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P1이 빵이고 P3은 3인데 P빵이 3인 경우, 아까처럼 작성을 하려 했더니 지금 넣어서 빵 되는 게 얘밖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는 넣어서 3 되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 PX 빼기 3이라고 해주면 3을 넣었을 때 성립하고 0 넣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X와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고 마찬가지로 최고차항계수는 이렇게 A 잡아보겠습니다. 아직 안 쓴 조건이 누구? P1은 빵이다. 대입을 해주면 빵 빼기 3은 1 빼기 2 곱하기 A다. 즉 2A가 3이다. A는 2분의 3 해서 2분의 3 x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케이스 P1이 빵이고 P2가 빵이 아닌 경우. 자, 두 번째 케이스는 P1이 빵이 아니고 이번엔 P2가 빵인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했던 과정이니까는 빨리빨리 갈게요. P빵이 빵일 때랑 P빵이 3일 때랑. 그럼 이때 PX를 갖다가 A에 0, 2를 인수로 갖는 식을 작성해주고 P3은 3을 갖다 대입해주면 3은 3 곱하기 1 곱하기 A. A는 3이다. A는 1이다 해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P빵이 3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PX를 작성할 건데 아까처럼
3되는 값 두 개를 알고 있기 때문에 A에 x 빼기 3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P2는 빵을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3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A, 즉 A가 2분의 3이 된다. 해서 2분의 3 x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나중에 px를 다 구해주는 거니까 이 3도 넘겨서 px가 뭐였다? 걔가 2분의 3x 마이너스 3에다가 뒤에 플러스 3을 했다. 얘도 마찬가지로 px라는 녀석은 넘겨서 2분의 3 x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똑같네. 자, 우리 하나만 더 하면 끝입니다. 다 왔어. 세 번째, P1이 빵이고 P2도 빵 되는 경우, 즉 둘 다 빵 되는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3은 3을 끌고 갈 겁니다. 야, 봐봐. 근데 P1이 빵이고 P2가 빵이니까는 P1이 빵이고 P2가 빵이니까 두 개 인수가 바로 보이네. x-1, x-2. P3은 3 대입해 줄 수도 있어. P빵은요? P빵은 이제 빵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왜? PX는 빵 했을 때 P가 2차식이기 때문에 하나, 두 개의 근이 이미 나와버렸네. P빵은 무조건 3이 될 수밖에 없다. 3 대입해주면 3은 2 곱하기 1 곱하기 A 해서 PX는 2분의 3 x-1 x-2 이렇게 되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PX를 갖다가 1개, 2개, 3개, 4개, 5개를 구했는데 여기서 서로 다른 모든 PX의 합을 QX라고 할 거라고 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중복되는 애들을 좀 제껴주자. 이것만 살리고 얘는 제끼고. 근데 얘를 갖다가 내가 전개를 해보면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플러스 3이 되는데 걔가 얘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제껴줄 거야. 제꼈어. 남는 놈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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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가 남게 돼서 걔네 세 개를 더해준 게 QX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안 쓰는 애들 다 지워봅시다. 얘네 세 개를 다 더해준 애들이 QX가 될 건데 걔를 직접 더하지 마시고 봐봐요. Q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대. 우리 구하고 싶은 게 Q4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각각을 더해서 4를 대입하지 말고 4를 대입해 준 다음에 더해주자. 요 식에 대입해 주면은 이제 계산들은 짜잘하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6 나올 거고 여기에 4 대입해 주면 8 나오게 되고, 저 식에다가 4 대입해 주게 되면은 9 나오게 되고, 얘가 8이고 얘가 9가 나오는 거여서 다 더해 주면은 23.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과정이 꽤 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출제했던 학평 문제뿐만이 아니라 변형 문제 한 3, 4개 정도를 더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해봐야 실전 가서 이 문제를 제 시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네요. 마지막 21번. 그림과 같이 아까랑 되게 비슷한 문제 같네. 직각삼각형인데 문제의 그림의 문제 조건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보면서 가보자. 1, 2. 여기가 1, 밑변이 2. A, B,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의 한 점 P에서 뒤에 나와 있는 조건들은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얘 좀 보겠습니다. PQ, PR의 중점을 ST, 얘가 중점이야. 여기의 길이도 서로 같아. 자, 그때
BTS 어감이 특이하네요. BTS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크게 그려서 가보자. 자, 여기 1, 2.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을 떠올리시면 아마 직각삼각형이 나올 때 우리가 뭘 쓸 거다? 닮음 쓸 거다. 비율도 너무 예쁘네. 그 비율이 1대 2가 되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누구를 문자로 잡아볼까요? 보니까 여기 중점이고 여기 중점에서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 거래. 물론 요 놈을 A로 잡고 요걸 B 잡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얘를 갖다가 2등분 할 거여서 계산을 조금 예쁘게 해주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센스 있게 얘를 2A 한번 잡아보고 요 높이를 갖다가 2B를 잡아볼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자, 저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저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기 위해 얘를 직접 구하긴 좀 힘들어 보이고 전체 사각형에서 나머지 3개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이 2A라고 세팅했고 여기 길이를 2B 세팅했으니까 요 노란색의 넓이는 전체 4AB에서 직사각형에서 얘 길이가 A니까 요 넓이가 AB. 여기 2A, 여기 B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넓이도 AB. A, B 곱해주면 요 넓이는 2분의 1 AB. 해서 전체 4AB에서 AB 하나, 둘, 2분의 1 해서 총 2분의 5AB를 빼주겠다. 우리 구하고 싶었던 저 넓이는 2분의 3AB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2분의 3AB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A와 B의 관계, 얘네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만 해주면 끝. 자, 요 전체 삼각형의 닮은 B는 1대 2란 거 체크를 해봤죠. 얘 한번 보자. 밑변의 길이가 2A, 요 높이의 길이는 전체 1에서 2B만큼 빼준 거니까 1 빼기 2B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닮은 B가 적용되기 때문에 1대 2, 즉 1-2B 대 2A가 1대 2의 관계를 갖게 된다. 비례식 풀어주시면 내항 외항 곱해서 2A가 2 빼기 4B, 즉 A는 1-2B 이렇게 좀 갖고 가보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요 식에다가. 마무리 지어봅시다. 2분의 3 AP는 2분의 3 P, A를 갖다가 1-2B를 대입해주고 곱하기 P. 요거를 전개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3B 제곱 플러스 2분의 3P 이렇게 전개를 해주실 수가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최대값을 구하고 싶을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도 있지만 2차 함수로 그림을 그려서 가는 게 훨씬 쉽다. 얘 축은 2A분의 B 해서 B의 값이 4분의 1일 때 최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4분의 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6분의 3 플러스 8분의 3. 얘가 8분의 3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16분의 3 그리고 8분의 3, 16분의 3이 나오게 되겠죠? 해서 요 넓이의 최대값 16분의 3이 됐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 서답형 문제, 그러니까 서답형에서
점수 깎이지 않기 위해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B의 범위가 있다. B는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자, 봐봅시다. B라는 녀석, 그러니까 2B라는 녀석은 요 전체의 길이보다는 작아야겠죠. 2B는 1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B가 누구보다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요 범위를 언급을 해주시면 물론 안 쓴다고 해서 안 깎을 수도 있긴 하지만 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보성고 기출편형 테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